인생사 세옹지마라고 좋은 일 있으면 나쁜 일 있고 나쁜 일 있으면 좋은 일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 잘 되는 사람은 다 잘 되고 안 될 때는 뭐 안 되기만 하더라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좀 아쉬운 일이 있었는데 그게 또 좋은 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좋은 기운 받으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윤도건의 보편적인 노래 10월 25일 금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네, 파운데이션즈의 Build Me Up Buttercup 듣고 오셨습니다. 신나는 기분이 잔뜩 묻어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무슨 좋은 일이 있는가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되게 소박합니다. 제가 사용하던 스피커가 고장이 나서 아무리 수리를 해도 수리를 할 수가 없었는데 수리점도 막 다 안 된다고 이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슬픈 마음을 안고 어떡하지 이제 이건 못 쓰겠구나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본사에 메일을 보냈어요. 뭐 수리할 방법이 없을까 하고 그랬는데 새 걸로 하나 보내준대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 세옹지마. 나쁜 일 있으면 좋은 일 있고요. 또 좋은 일 있으면 나쁜 일 있다고 하니까요. 항상 조심하고 또 너무 좌절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저희는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또 본격적으로 불타는 조용한 금요일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윤도건의 보편적인 노래고요. 지금 시간은 8시 7분 7초, 8초, 9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월 25일 금요일이군요. 이제 마지막 금요일이에요. 10월에. 아마 우리 다음 주말은 더욱더 추운 그런 계절, 이제 겨울에 훨씬 가까운 또 그런 주말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또 불태우시겠지만 그러기에는 좀 많이 추울 수도 있겠죠. 그래도 가실 분들은 가시겠죠. 어떡하겠어요. 그렇습니다. 또 제가 세옹지마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맞아요. 세옹지마. 왔습니다. 좋은 일 있다가도 나쁜 일 있고 그런 것 같아요 하면서 공감의 메시지를 많이 또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오늘 금요일 또 미미 시스터즈의 내 건데 시간이 또 2부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미미 친구들로 이제 가수 기린 씨가 오셨는데 어떠셨나요? 좀 재밌었나요? 저도 기린 씨라도 초면이라서 좀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뭐 어떤 말씀 드려야 할지 좀 열심히 그분의 어떤 행적을 미리 좀 파악을 해보긴 했는데 어떻게 더 진행하면 좋을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게스트로 오시면 더 좋아하실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미미 시스터즈 내 건대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출첵을 해주셨네요. 소잡사님께서 오늘도 출첵하셨고요. 모모님께서 진짜 건망증이 심해지는 걸까요? 매일 들어오는 보편인데 매번 2회 이상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시 적게 돼요. 오늘도 출첵합니다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 나름의 규칙이 있잖아요. 근데 그 규칙이 안 통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를테면 연속되는 숫자를 못 쓴다거나 아니면 자수 제한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아이디랑 비번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정말 외우기 힘들죠. 전 그래서 못 들어가는 사이트가 좀 많아요. 근데 어쩌겠어요. 관조님께서 성주에서 출첵합니다. 불금이네요. 불꽃으로 촛불로 타오르는 곳도 있겠죠. 이제 아침 저녁 추운데 따뜻하게 하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또 메시지네요. 저도 당장 겉에 있는 옷을 2개로 늘렸고요. 또 많은 분들이 옷차림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소녀님께서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용인에 있는 카페 호미에서 번개가 있어요. 인천에 산행을 못 가시는 분들은 용인으로 오세요. 자세한 얘기는 국민TV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고 또 모임 홍보를 해주셨네요. SR님께서 출첵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날씨 조심하세요. 친구 보람이가 생일입니다. 생일 축하해주세요. 오늘도 깜짝 게스트 나오실까요? 글쎄요. 보람님 생일 축하드리고요. 건강하게 또 올 한 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도 무사히 마쳤네요. 신나는 금요일 기분 좋게 출석합니다 하셨고요. 두님께서 출첵이요. 보패님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이제 다 내려놓고 좋은 방송과 함께 푹 쉬어보아요. 미미님도 어서 오시고요. 오늘은 어떤 분이랑 오셨을까요? 그냥 혼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치코 쿠보의 그 길을 걸으며, 그리고 개인 플레이의 전 애인 전상서 듣고 오겠습니다. 뒤척뒤척이다 보면 네,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치코 쿠보의 그 길을 걸으며, 그리고 개인 플레이의 전 애인 전상서. 마음이 짠하고 막 저희 스튜디오에도 스산한 바람이 갑자기 불어 닥칩니다. 저희 제작진들도 갑자기 가을 남자, 가을 여자가 돼서 코트 옷깃을 여미게 되는 또 그런 마력 있는 노래네요. 전애인 전상서. 참 무슨 말을 보통 할까요? 자니? 이렇게 하니까 되게 좀 별거 아니고 우습죠. 네. 날고 싶은 토끼님께서 덕원님 출첵합니다. 오늘도 포항은 따뜻한 가을날이었어요. 가을에 마음이 쓸쓸하거나 싱숭한 건 날씨 탓도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오늘은 마음이 보송보송한 느낌이었거든요. 햇빛을 많이 받고 못 받고 따라서, 그리고 쌀쌀한 날씨에 몸을 움츠리기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요. 보편님들 모두 행복한 가을날 즐기시길 바랍니다 하셨는데, 그래요. 정말 그 일교차도 있고요. 쌀쌀하기 때문에 몸이 좀 더 움츠러드는 게 영향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잠시나마 있는 그 아름다운 햇살들 많이 맞으시고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면 좋겠네요. 허수님께서 세용지마. 뭔가 좀, 네, 하는 그런, 할 만한 그런 일이 있으셨나봐요. 야무치맘 508님께서 덕원님 출첵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야무치맘이시면 드래곤볼 좋아하시나봐요. 새뜸맘님께서 노래 좋아요. 기타 소리가 너무 리얼합니다 하셨어요. 마치 귀 옆에 있는 것 같이. 그래요. 정말, 오히려 작게 연주한 걸 크게 들을 때, 이런 뭐랄까요? 평소에 들을 수 없는 그런 소리의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 사각사각 하는 소리들, 이런 것들이 정말 좋죠. 백말고지님께서 저 축하해주세요. 강원도 조합원 원주 모임 가려고 오늘 승용차를 계약했어요. 오늘 계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가시는 거예요? 와, 담력이 대단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저라면 차를 사도 바로 못 모을 것 같아요. 무서워서. 그리고 기도해주세요. 하나는 다다음 주에 나온다는데 더 일찍 나오라고. 그리고 또 그때까지 우리 마누라님께 차 사는 것 들키지 말라고 다 같이 응원해주세요. 어떻게 안 들킬 수가 있죠. 근데 뭐 그 전에 걸리나 그 후에 걸리나 안 가질 거예요. 그냥 매도 먼저 맞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감출 수가 없어요. 이건 진짜. 어떻게 감추시라 합니까, 이걸? 어떻게 감추지? 차를 산 걸 어떻게 감춰요? 뭐, 친구 집에 대놓나, 차를? 저 어릴 때, 미니카를 샀는데, 그걸 뭐, 친구 집에 놔뒀다. 뭐,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혼낼까봐. 차를?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그리고 왠지 뭐, 자꾸 빠져나가는 그런 것 때문에 눈치를 채실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머미님께서 출첵이요. 집에 밥이 딱 아이 먹을 만큼만 남아있어서 전 라면이네요. 저녁 드셨어요? 어떡해요. 저는 먹고. 저희 PD님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어요? 다행입니다. 식사 못하시고 일할 때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볼이 헬쓱하고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게, 점심시간, 저녁시간을 항상 잘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근무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좀 가끔씩 라면 먹는 것도 좋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 애기들 입안에 뭐 들어가면 뭐 배불러요. 이런 느낌 들기도 하고요. 근데 그래도 잘 먹어야죠. 잘 먹어야 그런 기분이 드는 겁니다. 네. 저는 노래 두 곡도 듣고 올게요. 브리즈의 Try to Remember You, 그리고 콜드플레이의 Viva la Vida 듣고 오겠습니다. Try to remember you. 내 꿈꾸고 싶어서 난 자꾸 나가.
듣고 왔습니다. 브리즈의 Try to Remember You 그리고 콜드플레이의 비바 라비다 두 곡을 듣고 왔는데요. 모두들 님께서 온몸이 오슬오슬거리고 미열이 나서 얼른 집에 와서 따뜻한 수프 먹고 푹 자려고 누웠는데 금방 거뜬해지네요. 몇 마리 안 들어왔나 봐요. 바이러스가. 진한 쌍화차덕인지 감기가 한 번 걸리면 오래가서 엄살이 많아졌어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라고 하셨고요. 반갑습니다. 감사하고 또 면역력이 되게 강하신가 봐요. 따뜻한 거 먹고 눕자마자 괜찮은데? 되게 머쓱하네 이런 느낌. 근데 이게 좋은 거예요. 그쵸? 금방 낫는 게 정말 좋은 겁니다. 스누피님께서 덕원님 항상 귀동냥만 하다가 처음 글 남기네요. 출첵합니다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저 스누피 너무너무 좋아요. 어릴 적부터 만화 좋아해가지고 놀랐는데 저는 그게 제목이 스누피인 줄 알았는데 원래는 원제가 따로 있더라고요. 피너츠라고. 그걸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 도서관 갔다가 이게 만화책이 있는 거예요. 영어로 된 만화책이 번역이 된 게. 그래서 도서관 가서 맨날 그걸 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항상 또 좋아하고 반가웠는데 또 아이디를 쓰시니까 더 반갑네요. 네, 앞으로도 많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곡 분위기가 저희 좀 준비한 게 있는데 처음에 좀 신나다가 조금 이제 뭐랄까 좀 가라앉히다가 슬슬 올라가는 또 이제 그런 단계로 돌입했다가 다시 또 한번 꺾어지는 그런 롤러코스터 같은 또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네요. 벌써? 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좀 아쉽고 그렇네요. 거제사랑님께서도 날씨가 쌀쌀합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신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 감기 조심하고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라고. 감사합니다. 저보다 더 뭐랄까 DJ처럼 뭔가 준비된 그런 멘트를 또 들려주시네요. 그리고 한 가지 미리 공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다음 주 시의 발견이 부득이한 그 방송국 사정으로 인해서 녹음 방송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00일장 말씀드렸죠. 내가 좋아하는 것 어떤 거든 좋으니까 글로 써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이제 시로 만들어버리겠다. 배경만 깔고. 그러니까 마음껏 올려주시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 쓰지 않은 그런 시라도 우리가 재밌게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제3회 100일장을 개최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날 이제 방송국 사정으로 녹음 방송을 진행해야 됐다 보니까 월요일까지 보내주셔야지 가능해요. 좀 시간이 없죠. 근데 주말 중에 이것도 시지 하면서 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혹은 이거 하면 기분 참 좋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글을 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또 좋은 선물을 맞나요? 또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시판 보편넷 주소창에 bopyun.net 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화요일 코너 시의 발견에다가 쏙쏙 남겨주세요. 이건 많은 분들 참여를 위해서 저희가 좀 문턱을 내려봤습니다. 물론 또 나는 좀 더 내 감성을 잘 표현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고퀄리티로 쓰기 위해 노력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지만 그냥 편하게 쓰셔도 저희가 다 감사 않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시의 발견 다음 주 월요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이승환의 심장병 그리고 소방차의 집카페 듣고 오겠습니다.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이승환의 심장병, 소방차의 집카페. 전 소방차의 집카페들을 정말 좋아했었어요. 예전에. 한때 최고의 아이돌이다가 이제 뭐랄까요? 또 한동안 활동 안 하다가 다시 또 등장했는데 이 노래는 정말 뭐랄까요? 좀 돌풍을 일으켰죠. 그 당시에. 춤도 기억이 나요. 그녀가 오지 않는 그 카페.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안 보실 거예요. 마음은 눈 뜨고 보시면 양손을 딱 뻗어서 벌리면서 마카레나랑 약간 비슷하지만 좀 뭔가 약간 좀 흐물흐물한 그런 춤을 여러분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카페
지금 PD님 보고 지금 웃고 계세요. 네. 이제 저희는 잠시 후에 미미 시스터즈와 함께하는 내 건데 코너에서 또 만나 뵙게 되겠군요. 오늘 어떤 것들 준비하셨을까 궁금해요. 미미 오빠들도 한번 해가지고, 한번, 뭐, 서방차라든가, 뭐, 이런 분들도 좀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뭐, 좀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약간 있습니다만, 뭐, 이분들 취향이 아니겠죠. 이분들이 오빠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 좋아하고, 언니들 좋아하고, 오늘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노래 2곡 듣고 와서 그러면 2분 만나 뵙도록 할게요. 나훈아의 영영, 그리고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듣고 와서 미미 시스터즈의 내 건데 함께 하겠습니다. 시스터즈의 내 건데. 네, 미미 시스터즈의 내 건데 오늘도 2분이었으면 좋겠지만 오늘 한 분과 함께하고 있군요. 안녕하세요. 큰미미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또 뵙네요. 네. 항상 금요일이 2부 전달 때 제일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그러세요? 왜냐면 오프닝 멘트를 이제 또 직접 하시기 때문에. 민영화 스타일. 그 뭐예요? 민영화 된 것 같다고. 민영화? 하셨잖아요. 그렇군요. 민영화. 네. 민영화. 외주를 준 거죠, 그러니까. 네. 참 편한 날 금요일이 되셔서 네. 다행이네요. 덕분이죠.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감사합니다. 네. 정규직은 룰루랄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뭐 별일 없으셨어요? 예, 별일은 없었는데요. 네. 제가 일요일에 되게 재미있는 일들을 이제 가보려고 2군데나 점 찍어놨었는데. 이번 주 말씀이죠? 지난주. 네. 예, 근데 갑자기 허리가 급 안 좋아져가지고.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풍 아니에요, 풍? 이 사람이. 오빠. 네. 저 아직 네. 어려요. 네. 네. 근데 허리가 좀 약간 문제가 있어서 누워있느라고 못 나가서 너무 어떡해요? 괴로웠어요. 마음은 막 뛰어나가고 싶고 날씨 너무 좋았는데. 정말 좋아요. 마지막 가을이잖아요, 진짜.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와서 밥 먹여주고. 좋은 친구들을 두신 것 같아요. 네, 동네에 친구들이 좀 있어서. 정말요? 네, 다행히 도와주는 친구들 덕에 회복을 잘하고. 네, 남자친구도 있습니까? 남자친구 많죠. 인기짱 역시. 많은 분들이 네, 부러워하실 것 나이가 같아요. 어려요. 또 연하남들. 네, 많습니다. 짱이네요. 그럼 한 고3쯤 되나요? 그쵸, 다 10대. 네. 학교도 그만두고, 땡땡이시고. 그렇진 않나요. 학교는 다니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네. 근데 주말이니까, 네, 그냥 본인이 맡기면, 알아서 네. 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한 소문 날 것 같아요. 네, 연하남들이 찾아와서. 네. 떠먹여주고, 이제 보살펴주는 우리 큰누님과 함께. 사실 아플 때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편하죠. 그렇군요. 예, 씻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면 안 되겠다. 네. 네. 네, 그렇네요. 아무튼 여자친구가 와줬습니다. 그냥 아픈데. 네. 지금 좀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다들 정말 윤보편님들도 정말 조심하세요. 건강, 특히. 네, 특히. 뼈나. 뼈. 뭔가 본. 위장에 문제가 생기는 게. 예. 가장 네. 아프고. 네. 가장 일상에 문제가 많으니까. 뼈는 일단은 뼈가 문제가 있으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쵸. 힘을 줄 수도 없고. 네. 또 소화기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네. 먹는 게 안 되니까 또 회복도 느리고. 힘든 거죠. 근데 진단을 받았는데요. 네. 근육 문제라고 하고요. 다행히 디스크는 아니라고.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1, 2주 동안 상상으로만 춤 연습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가능할 백댄서한테 춤을 추라고 남의 사정도 모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백댄서가 없어서 일단 네. 상상으로 춤 연습을 1, 2주 동안 해야 되는데 상상으로, 네. 네, 11월 9일 날 모모님께서 네. 아까
그 안산 공연 정보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 그 공연 준비하는데 그러게요. 춤에 관한 공연이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걱정 중이에요. 근데 그래도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네. 좀 확실하게 일주일 정도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진짜. 알겠습니다. 어떻게 네. 한번 노력은 이미지를 해보겠는데 이용해서 트레이닝하는데 뭐 구글 글래스 같은 걸 쓴 다음에 이제 막 이제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정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스포츠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몸으로 직접 연습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아, 그쵸. 그 이미지 트레이닝을 트레이닝. 되게 강렬하게 그쵸. 짧은 시간이지만 매일 한 사람들이 훨씬 네. 더 실제로 운동을 적게 하더라도 그 골 성공률이 높았다 그래요. 노래는 어떤가요? 노래는요? 네. 이미지로 노래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성대는 단련이 좀 돼야 돼요. 연습이 그쵸. 돼야 돼요. 풀려야 되고. 춤도 그런데, 근데 사실. 그쵸. 근데 근육이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랄까 어느 정도 몸에 익은 게 있다면 왜냐면 성대 같은 경우는 어느 순간 풀려버리면 노래는 몸이 훨씬- 익은, 계속 훈련해줘야 성대는 돼요. 이제 그 일반적인 근육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에 몸보다. 어느 정도만 그 풀려도 사실 노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오잖아요. 선배님, 역시 라이브 경력이 풍부하신 선배님께서. 몸은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왜 자빠질 정도로 힘든 건 네. 되게 많이 힘든 거잖아요, 진짜. 알겠습니다. 아시죠? 그러면 일주일 동안 앉아서 노래 연습만 하는 걸로. 그것도 괜찮네요. 네. 노래 연습도 꾸준히 하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몸 조심하시고요. 네. 또 우리 보편님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조심하세요. 갑자기 추워져서. 추울 때일수록 또 건강 네, 건강 더욱더 다들 조심하셔야 되는 조심하시고요. 거죠. 그럼 저희는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왔습니다. 네. 바디뷰 그리고 복스마켓. 언제나 또 반가운데요. 이제는 좀 정말 익숙할 지경에 네. 이른 것 같아요. 마치 그 편안한 자장가 같은 느낌 들기도 하고요. 우리 상조 광고도 재밌었는데. 아쉽죠. 네. 네. 또 안 하시나 모르겠어요. 자, 그럼 오늘 코너들, 오늘도 또 코너에 변화를 주셨다고요? 오늘요. 네. 순서만 순서에, 바꿨어요. 네. 원래대로 네. 오늘을 한번 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첫 순서는 오늘의 내 건데. 빠밤. 네. 오늘 내 건데 오늘은 어떤 주제로 또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번안 곡의 낭만이라는 주제로. 번안 곡. 네. 그러니까 이게 가사를 바꿔서 부르는 그렇죠. 거죠? 대부분 유명한 노래를 번안하고 그리고 그 번안이라는 것은 네. 직역이 아니라 그 뭔가 새로운 어떤 해석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통 번안이라고 하죠. 그 차이가 있겠군요. 그러니까 네. 이를테면 뭐 원래는 사랑 노래인데 그거를 뭐 신나는 노래를 바꾼다거나 뭐 춤을 출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노래 스타일을 바꿀 수도 있고 그 안에서 가사도 네. 그냥 바로 그런 똑같은 뜻이 아니라 좀 다른 식으로 참작을 한. 그래요? 네.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 되게 궁금한데요. 그것에 대해서 그것들이 얼마나 낭만적인지에 대해서 낭만적인가요?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낭만적인가요? 정말 낭만적이에요. 또 궁금한데요. 주로 60, 70년대 네. 강타했다 그러는데. 네. 맞아요. 그때 보면 좀 그런 게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 네. 당시 유행했던 곡들이 뭐 해외 번안곡이었다. 네네. 지난번 이금희 선배님 얘기를 하면서 잠깐 제가 네. 사냥개라는 곡이 있다 이런 얘기 한 거 기억나시죠? 사냥개. 네. 하운드독, 네. 엘비스 프레슬리.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곡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저는 그게 한국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한국식으로 번안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한국식으로.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저작권 개념이 좀 희박한 그쵸. 부분도 있는 건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이기 때문에 나왔던 어떤 모습들이 그렇죠. 우리에게 흥미를 자아내는 게 네.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검증받은 곡에 네. 돈도 안 내도 되고 그리고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네. 그러니까 좀 손쉽게 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즐겁고 재미있으니까 하고 싶으니까 하셨었겠죠. 일단 네. 이 노래 좋은데 나도 부르고 싶어 이런 네, 식으로. 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음.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가끔가다 가사를 들으면 뭔가 음절이랑 어울리지 않는데 또 묘하게 그 재미가 있어요. 그렇게 부르면. 또 우리 원곡을 알고 있으니까. 그쵸. 기분이 좀 묘한 거죠. 이게, 네. 이게? 이를테면 이게 인미네어라는 거예요, 이게? 좀 비슷한데, 뭔가 좀 이게, 이런 느낌으로. 네, 그렇죠. 오늘 아마 들으시면 여러분도 어떤 느낌인지 아마 느낌을 아시게 되실 거예요. 이거 일단 한 곡 들으면서 가야지 좀 약간 분위기 이해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럴 것 같죠. 어떤 일단, 노래를 네. 들어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이 노래는 뭐 영화 CF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그래요? 원곡은 서처스라는 밴드의 네.
러브 포션 넘버 9. 아, 그 네, 이 노래는 누구나 아시죠? 저도 들어봤어요. 네, 러브 포션 넘버 9. 그쵸. 네, 맞아요. 근데 이 노래를 그 오늘 소개해드릴 분의 노래는 이제 유주용이라는 가수분의 네. 사랑의 묘약 제9번. 독특한 표현이네요. 네, 1969년에 발표된 곡인데요. 사실 이 즈음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 곡을 하셨어요. 신중현 선생님도 이 곡을 연주곡으로도 하셨고, 정말요? 네. 그리고 위키리, 정원, 잔일이, 이시스터즈. 저는 지난번에 서울의 아가씨 때 소개해드렸죠. 야, 심지어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막 모두가 달려들어서 그렇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네, 이렇게 할 좋은 거야. 곡이 있으면 그냥 네. 아우 정말 다들 맛이 있어요. 곡마다. 네. 전 심지어 예전에 좀 더 뒤집니다만 네. 뭐 김정민 씨가 리메이크한 것도 들었고 좀 그런 식으로 뭐 그쵸. 심지어 김은국 씨도 리메이크를 했었어요. 아 정말요? 네. 불타는 내 사랑하고 이제 네. 이것도 번안이겠죠. 네네. 그런 식으로 뭐 비교적 최근까지 한 90년대까지도 네, 많이 번안이 됐어요. 정말. 네. 네. 이때 당시 제일 비슷하게 번안하신 분이 이태신 씨라고 이태신 씨의 사랑의 향수 제9번이라는 곡도 있었는데요. 향수인가 묘약인가. 그렇죠. 네. 근데 이태신 씨의 사랑의 향수 제9번은 황금이 반짝이는 마담 루스 이렇게 하면서 뭐 손금을 보는 집시 여인. 네. 그녀는 34번 넝쿨에 살며 향기로운 마약을 파네. 러브 포션 넘버 9. 예, 마약을 팔아요? 네, 이렇게 노래를 부르셨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유주용 씨 곡이 훨씬 재미있어요. 유주용 씨 곡은 가사를 미리 그래 한번 듣고 네. 네. 난 정말 큰일 났네 아가씨. 아가씨. 난 사랑할 줄을 몰라요. 그대를 무작정 사랑하면서도 만나면은 말 못해. 러브 포션 넘버 9. 이런 느낌? 오. 뭔가 굉장히 찌질하고 소심한 남자가 점쟁이를 찾아가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겠냐. 사랑의 묘약을 먹여라. 먹이고 나서 힘이 불끈 솟아나서 네. 내 여자가 됐다. 뭐 이런. 이 마치 되게 가사 내용이 술탄 오브 디스코의 마법사 잡아 그런 느낌 드네요. 그러네요. 네, 생각 못 했는데. 좀 지질한 어떤 청년이 뭔가 약의 힘을 빌어가지고. 네네. 하려는 정말 뭐랄까 좀 풋사과 같은 그런 생각들. 네네. 뭐 근데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생각이긴 하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어떤 그런 약만으로 해주는 게 없다는 걸 잘 알게 될 겁니다. 네. 너무 궁금한데 일단 들어보죠. 그러죠. 네. 난 정말 큰일 났네 아가씨 난 사랑할 줄을 몰라요 마음은 그대를 사랑하면서도 만나면은 말 못해 Love Potion No. 9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유주용의 사랑의 묘약 제9번. 사랑할 줄 몰라서 점쟁이 노파를 찾아가서 이제 약을 샀더니 굉장히 즐거워하셨어요. 네, 모두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저희 PD님은 용기와 배짱이 불끈불끈 솟아난다고. 되게 그러세요? 좀 약간 조만간 가사가 좀 그렇지 않나 했는데 훨씬 더 구수하네요. 네. 그렇죠. 네, 뭔가 이태신의 사랑의 향수 제9번은 좀 뭔가 약간 너무 포장하려는 느낌이 있다면, 그래요? 네,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뭔가 향기로운 마약을 파네. 네, 이런 표현들을 했다면 너무 귀엽지 않아요? 합성 착형력이겠죠, 이거? 네, 그 유재영 씨는 사실 맞아, 어떤 뮤지션이죠? 네, 여러분께서 아마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노래 중에 김소월 씨의 부모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 코미디언 서영춘 씨의 형 서영은 씨가 작곡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노래 아마 들으면 아실 거예요.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땐. 피디님이 고개 끄덕끄덕. 제가 제일 어린가 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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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음악에 관심 많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모라는 노래가 있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 인보편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이 노래로 유명해지셨었고, 그리고, 경기고, 그 당시 경기고 굉장히 엘리트였다고 하네요. 경기고와 서울대 출신의 선배님이시네요, 더원님. 네. 엘리트 가수시고, 그 당시 학벌 프리미엄이라고 표현을 했다는데요. 학벌 그래요? 프리미엄을 가지고 계신. 네. 그리고 그 독일계 혼혈이시고요. 정말요? 네. 그리고 그 얼마 전에 윤복희 선생님께서 네. 그 어느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셨는데, 네. 첫 번째 남편이 유주용 씨였다고. 네, 그런 얘기를 또 들었었고.
그 당시에 미팔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명하셨었고. 야, 어떻게 40년 전 일을 그렇게 잘하세요? 50년 전인가? 뒷조사. 덕이잖아요. 언니 덕, 오빠 덕. 네. 와, 그렇게 40년. 저 오빠 좋아해요, 그리고. 40년 전 일을? 네. 그래서 이제 KBS TV가 61년에 개국했대요. 근데 그때 방송 진행과 가수 활동을 이제 병행하시고 입담이 굉장히 좋으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국내 최초의 노래 동아리가 있었는데요. 네. 포클로버스라고. 포클러버스인가요? 포클러버스? 포클로버스. 네잎클로버?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그 하숙생 부르신 최희준님, 네. 유주용님, 그리고 위키리, 박형준 이렇게 네 분으로 구성된 고학력 가수들의 노래 모임에 포함되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재밌습니다. 이렇게 네. 우리 잘 모르는 가수들이 수도 있겠지만 네. 젊은 분들께는 또 알고 보면 연결 또 하실 수 있고. 그렇군요. 이제 알겠습니다. 너무 즐겁게 재밌게 지금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거 외에도 우리가 좀 알만한 번안곡이 있을까요? 네, 있어요. 일단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 사냥개 있었고요. 이근 사냥개. 네. 그리고 롤링스톤즈의 Painted Black이라는 곡. 모두 검게 칠해버리는 건가요?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저 안 들어봤어요. 네. 그런 곡이 있는데 이 곡도 아마 찾으시면 굉장히 빨리 들어보실 수 있는 유명한 노래인데 그 Painted Black이라는 곡을 네. 화이브 휭가와 탑송이라는 그 팀이 화이브 휭가, 예. 예, 검은 연인이라고 검은 해서 예, 불러주셨고 그 다음 또 윌슨 피켓의 In the Midnight Hour라는 곡이 있어요. 네. 따라라라라라라라 이런 뭐 네. 이렇게 익숙한 멜로디 찾아보실 수 있는데 펄시스터즈가 그날 밤이라는 곡으로 미묘하게 그 원제와 비슷하면서도 약간 느낌이 뭔가 그 번역이 딱 떨어지진 않고 네. 막 곁다리로 빠지는 느낌. 네, 더한 것도 있어요. 지금 제퍼슨 에어플레인의 네. Somebody to Love. Somebody to Love. 네. 내 사랑 어디 갔나? 펄시스터즈의 어디 갔나 아니 어디 갔나. 네. Somebody to Love. 네. 네. 이건 그리고 비틀즈의 네. I want your hand. 네. 아시죠? 이 노래는 당연히. 이 노래는 알고 있습니다. 키보이스가 그녀 손목 잡고 싶네. 그녀 손목 잡고 싶네. 이렇게 하나요? 네, 그래서 오늘 정말요? 반응이 네. 좋으면 한 번 더 가려고요. 번안곡에만. 네. 할 것도 많을 것 같고. 네, 재밌네요. 네, 재밌죠. 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 네,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는 원곡이랑 같이 들어봐야 조금 더 맛이 살아날 것 같아서 네. 그 두 곡을 준비했는데요. 좋습니다. 그 잭슨 5 아시죠? 마이클 잭슨의 어린 시절 있던 가족 그룹이죠. 밴드였죠. 네. 네. 그 가족 밴드 잭슨 5 마이클 잭슨의 In Our Small Way라는 그 1집과 2집에 둘 다 실려 있는데요. 네. 같은 해에 나왔더라고요. 72년에 네. 그 벤이라는 노래가 꽤 유명했었는데 그쵸, 네. 그 앨범 안에 들어있는 곡이에요. 근데 이거를 정말 재미있게 또 한국에도 가족 밴드가 있어요. 네. 잭슨 5처럼 작은 별 가족이라고. 이름 들어봤어요. 네, 이름 들어보셨죠? 저도 들어봤는데 오늘 자세히 찾아보니까 그 이 작은 별 가족이 자그마치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작지 않은데요? 네. 마치 은하수 가족 같은 느낌. 그렇죠. 은하계 가족, 네, 태양계 네. 가족. 네, 태양계 가족. 나중에 하나 만드시면. 저는 뭐 어머님은. 자식에게 이 직업을 이렇게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네. 장인은 어렵겠군요. 네. 그냥 뭐 이제 유산만 물려주는 거죠. 괜찮네요. 향후 70년간은 저작권이 나오니까 좋은 명곡을 많이 남기셔야겠어요. 네. 그래서 그 작은 별 가족은 부모님이 일단 그 포함된 잭슨 5 같은 경우는 형제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요? 작은 별 가족은 그 강문수 아버님 네. 영화 감독이자 신춘문예 당선 작가이자 드라마 작가셨고 그리고 멀티 아티스트네요. 네, 어머니는 주영숙 님이신데요. 서울 음대 출신이셨고 스라의 6남 1녀로 구성돼서 총 9명의 가족이 6남 1녀. 네, 네. 그래서 그 나의 작은 꿈이라는 곡을 네. 이제 In Our Small Way를 나의 작은 꿈 네, 이렇게 해서 앨범을 내셨었고요. 이분들에 대한 얘기도 음악을 한번 듣고 가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두 곡 그럼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Maybe you and I can't do great things. 당신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에겐 작은 꿈이 있어요. 나레이션에 꽂히셨어요. 정말.
사실 노래 자체는 되게 훌륭한데, 네. 시작과 도입부와 이제 그 엔딩 부분에 있는 나레이션의 테이스트가 네. 요즘의 취향은 아닌 거죠. 네. 그래도 굉장히 저는 감히 이런 느낌을 한국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뭔가 이 한국적이기도 하고 처럼처럼 빛나는 맑은 작은 별처럼 아름다운 작은 꿈. 다음에 브로콜리 너마저 공연에서 중간에 게스트로 네. 본인이 스스로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뭐 해야 되나 그럼 이제 나의 작은 꿈 같은 거. 네. 작은 병 가족? 뭐라고 해야 되나? 작은 벽 가족?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나레이션의 그 묘한 느낌이 되게 매력적이네요. 네. 그리고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낭만이 있지 않나요? 당신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자기 작은 꿈이 있어요. 나의 작은 꿈도 그렇고. 처럼 빛나는 작은 별처럼 아름다운. 네. 작은 꿈! 사실 요즘에 이런 형태의 가사 사실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렇죠. 이건 뭔가 시대상도 좀 반영하는 것 같고요. 그 그쵸. 당시에 어떤 뭐 유행하는 스타일이라든가 요즘에 말투 이런 것. 사랑의 묘약 이런 거 쓰면 난리 나겠죠. 촌스럽다고. 그렇죠. 완전 촌스러운데 근데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죠. 뭐 다른 형태로 또. 지금도 뭐랄까요? 그 레트로한 형태로 옛날 거를 약간 좀 뭐랄까 파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음악하는 사람 중에 뭐 다른 사람들도 그렇지만. 그렇죠. 그래서 좀 미미 시스터즈가 뭐 이렇게 언니들 파는 것처럼 뭐 다른 식으로 파는 팀들 조금씩 가끔씩 만나게 되는데 참 다양하고도 깊고 넓은 세계가 그렇죠. 우리에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그 60, 70년대의 번안곡의 낭만은 바로 지금 들으신 노래 같은 네. 것에서 느낄 수 있는 뭔가 유머가 있는데 한편으로 또 그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게 왜냐하면 본인은 유머가 아니기 때문이죠. 노래 부르는 사람이 부르는 사람은 그렇죠. 유머가 진지해야죠,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네.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게 지난주에도 아닐까 그랬지만 싶어요. 네. 기리님도 저희도 많이 사실 오해를 받는데 네. 저희는 정말 진지하다는 거.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낭만이 보이면 좋겠다. 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이 작은 별 가족 같은 경우에는 네. 여러분이 아시는 분이 지금 바로 이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요? 네. 어떤 분이시죠? 자전거 탄 풍경. 정말요? 예, 거기에 강인봉 씨가 네. 막내예요. 정말요? 네, 작은 별 가족의 막내입니다. 와. 네. 그리고 그 분홍 립스틱이라는 노래 아시죠? 송윤아 씨가 불러서 영화에서 유명해진- 불러서 네. 좀 더 많이 유명해졌던 네, 네. 그 노래를 작곡하신 강인구 씨도 작은 별 가족의 형제 중에 한 분이고요. 그 다 네. 강씨 가족이구나. 그리고 그 스라의 육남 1녀 중에 1녀 강에리자 씨가 그 독집 앨범에서 또 분홍 립스틱을 처음 부르시기도 하셨고요. 네. 음악 가족이군요. 네, 그리고 좀 대단한 것이 한 명당 한 3-4개, 2-3개에서 4개까지의 악기를 자유자재로 다루시면서 또 그것도 밸런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타, 베이스, 드럼, 클라리넷, 색소폰, 트럼본, 트럼펫, 첼로, 바이올린, 플루트, 단소, 대금, 가야금, 아쟁, 해금 이것들이 9명이니까 사실 근데 나누어서 이것들을 다 각각 네. 부럽다.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1,000여 가지 악기를 자유자재로. 네. 저는 뭐 한두 가지 악기를 아주 그냥 부족하게 모자라게 막 1이 뭐 이제 평균이면 한 0.2에서 3 정도로 이제 연주하는 입장에서 참 네. 부럽네요. 참 오랫동안 활동했으면 항상 제가 미미 언니들 하면서도 말씀드린 거지만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으면 더 멋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항상 드는데 맞아요. 근데 그게 제일 어렵죠. 제일 어렵고 네. 네. 그 77년에 데뷔 음반을 이제 작은 별 가족이 발표하셨는데 네. 남자 멤버들이 이제 군대를 가시고 하셔서 그 제대 후에 82년에 활동을 재개하셨고 네. 85년까지 활동하시다가 그 이후로는 각자의 길을 가셨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총 2장의 앨범이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네. 오늘은 제가 그 열심히 구해서 음원을 가지고 왔는데 네. 그 음원 사이트에선 들으실 수가 없는 나 유실돼서 이제 뭐 뭐 음원을 등록하거나 뭐 이렇게 재발매하거나 그런 이제 노력이 없었던 건 거겠죠. 다들 사정이 있겠지만. 네. 아쉽습니다. 네. 이 명징한 이 나레이션을 우리가 못 듣는다는 게 이제는 아쉽네요. 목소리가 많이 이제 자전거 탄 풍경에서 들을 수 있지만 이 나레이션 한번 다시 들어보고 싶네요. 해질녘 노을처럼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좀 많은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는데, 재밌는 것들은 이런 사실들, 이런 이야기들이 네. 쭉 이어져가지고 우리가 아는 지점까지 닿을 때, 그렇죠.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 재밌는 것 같아요. 네네. 좋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몇십 년 후에 잊혀지겠죠. 남을 수 있도록 과감하게 잊혀질 것 같아요. 윤보편 분들이 기억해 주실 거예요. 저는 뭐 식당 같은 거 하고 있겠죠. 진짜? 일산 같은 데서 요리 잘하세요? 식당 같은 거 아니요 뭐 이제 제가 요리를 잘해서라기보다는 이제 네. 수순이죠 이제 뭐 활동을 못 하게 되면 식당은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걸로. 예. 식당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아니 뭐 잘 된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거 어려워서 하기가. 망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식당 하고 있는데 망하고 있겠죠. 한 2달 만에 망하고.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식당은 하지 마시고 네. 음악 계속 하실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저는 뭐 이제 뭐 식당 같은 거 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저한테 사업. 후원 장담 한 다음에 가족 밴드만 하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저 그거 진짜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정말. 네. 하고 싶지 뭐 않고. 네. 자식이 하겠다면 굳이 막을 수는 없겠죠.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독특하시네요. 네, 논리적으로 얘기해가지고 막아야죠. 네. 그럼 뭘 했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뭐 알아서 음악 하겠죠. 빼고 다? 네. 알아서 하겠죠. 뭐 근데 그렇군요. 그걸 또 안타깝네요.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웃기고요. 아마 음악적 재능이 아니 뭐 없을 막아야 정도로. 되는 게 있으면 네. 또 권하고 싶은 것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냥 뭐 전 제 인생 살아야죠. 그리고 네. 네. 근데 아마 음악적 삽니다. 재능이 없을 거예요, 별로. 네. 뭐 저를 닮아서. 굉장히 없을 겸손하신 건가요, 지금? 아니 근데 실제로 제가 음악적 재능이 이렇게 없어요, 별로. 굉장히 절망적이네요, 제가. 왜 그러세요? 네. 여기 슬퍼. 네. 여기 얘기를 슬퍼지게 자꾸. 막 은퇴하고 뭐 할 거냐? 식당. 정말. 네. 즐거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내 건데 번안곡 이야기 들어봤는데 네. 혹시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한번 나중에 시간 되면 들어보세요라고 네. 추천할 만한 곡이 더 있을까요? 일단 제가 그러면은 오늘 보물창고를 하나 개방을 하겠습니다. 띵. 네. 땡. 네. 유료 사이트이긴 한데요. 당연히 유료 사이트들이 많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스트리밍만 하는데 유료예요. 그 퐁키라고 치시면 퐁 할 때 퐁 네. 키라고 그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시면은 네. 퐁키. 네. 바로 나올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곡 거의 대부분 다 들으실 수 있어요. 좀 이제 예전 노래들? 네. 예전 가요, 우리나라 가요, 그 LP 음원들을 네. 여기서 이거 잘 공개 안 하는 건데 네. 찾아보실 수 있고요. 네. 이제 제가 여기서 거의 소개하는 미미 언니들 같은 곡들을 다시 듣고 싶다 그러면은 이 사이트에 가셔서 추억의 음악 감상. 네, 한 달에 5,000원. 네. 근데 정말 옛날 음악 궁금하면 네. 찾아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언니 덕과 오빠 덕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가 오늘 보물창고를 개방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거기서 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음악 혹은 뭐 네. 궁금한 음악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도 환영이고요. 네. 그리고 번안곡의 낭만은 반응 좋으면 한 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 봐야 될 텐데요. 네. 오늘 순서는 두 번째가 과연 어떤 코너입니까? 뭐 평소와는 좀 이제 순서가 다를 수도 있는데. 네. 같습니다. 같나요? 네. 2주만 한번 다르게 해봤는데요. 네. 오늘은 그 작은 별 가족 다음에 왠지 소개를 하고 싶어서 미미 언니들을 가봤는데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네, 미미 언니들로. 네. 네. 오늘은 또 어떤 언니가 나오실까? 제가 뭐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오빠는 하실 생각 없는지 이런 얘기도 네. 궁금했는데. 저희 오빠 좋아요. 선생님들도 좋아하지만 이박선 선생님, 김창원 선생님 다 네. 좋아하지만 오빠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까 밖에서 막 엑소 오빠들 할 거라고 이제. 네. 정말 테이스티라는 그 쌍둥이 네. 그룹이 있는데 좀 옛날스럽네요. 옛날 언니들스럽게 네. 쌍둥이가 이제 가수로 데뷔하는. 예. 네. 듀오가 듀스 이후에는 잘 없었죠. 특히 쌍둥이 듀오는 량현 양아유로 없었죠. 네. 예. 그래서 또 정이 가는지 날 이렇게 울리나 널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 오늘 노래방 분위기인데 네. 아까 소방차도 굉장히 보셨어요? 이거 보셨어요? 이거? 지카페. 그럼요. 네. 봤죠. 네. 꼬물꼬물꼬물. 이 안무가 되게 그거랑 비슷해요.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랑 되게 안무가 비슷해요. 이게 되게 지카페가.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얘기하고 좀 민망한데 아무튼 오늘 소개할 너무 자세히 언니 하시네요. 오늘 네. 소개할 언니는 어떤 언니인가요?
네, 오늘은 지난주 미미의 언니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연결돼 있나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네. 곡 기억하시나요? 빙글빙글 돌고. 그쵸, 나미 네. 선배님의 인디안 인형처럼을 지난주에 네. 이제 틀어드렸었는데, 사실 여러분이 아시는 거는 빙글빙글, 보인의 인디안 인형처럼, 네, 대부분 이제 80년대 네. 노래인데요. 그쵸. 사실 엄청나게 어렸을 때부터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이 나미 선배님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부터 이미 아역 배우로 활동을 하셨고요. 아, 정말요? 네. 아주 일찍 시작하셨군요. 네. 그리고 이미 그 10대 때 그 미팔군에서 스타로 이미 자리 매김하셨고 검증받은 스타였고요. 젊은 게 짱이야. 그렇죠? 그리고 14살 때 무려 14살 때 걸그룹을 시작하셨어요. 요즘 트렌드랑 되게 많네요. 그렇죠. 네, 중학생 때부터 시작하는 거. 네.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에 특히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한국에서는 거의 미팔군 무대에서 중심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뭐 방송에 이런 데 나온 게 아니라. 그렇죠. 나오시긴 네. 했겠지만 크게 활동을 그 무대 중심으로 하셨고 그 방송이 이제 활발해질 즈음에는 네. 바로 미국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라스베가스와 북미 지역에서 라스베이거스, 예. 예.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면서 네. 활동을 미국에서 하셨군요. 네. 와. 그리고 그 당시에는 본명을 쓰셨어요. 나미라는 이름은 사실 네. 예명이고 김명옥이라는 본명으로 영어 이름은 김오기, 오기 김 예, 네. 이렇게 부르셨다고요. 벌써 그 시점에 네. 미국 진출, 요즘 또 이제 그쵸. 해외 진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벌써 그때부터 해외 진출하신 셈이었군요. 네, 재미있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의 1950년대 김 시스터즈가 네. 이제 김혜송 오빠는 풍각쟁이야 김혜송 네. 전에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목포의 눈물 이난영 선생님의 딸들이 3명이 이제 김 시스터즈를 만들어서 네. 이제 라스베가스 진출한 경력이 이미 있었고요. 네, 그 해피돌스 같은 경우에는 해피돌스. 네, 해피돌스라는 이름 지금 처음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나미 언니께서 김명옥 언니께서 14살 때 처음 시작하셨던 걸그룹. 이 걸그룹이 바로 이미 해피돌스라는 이름이고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주로 라스베가스로 바로 건너가셔서 이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런데 김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 50년대거든요. 최초예요. 국내 최초로 네. 외국에 진출하셨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윤복희 선생님의 코리안 키튼즈가 이제 거의 두 번째, 그리고 레이디 버즈 장미화 님의 레이디 버즈, 그리고 오키라는 분의 서울 시스터즈 이렇게 해외로 진출한 경력들이 있는데 그 세대 중에 마지막 세대라고 볼 수 있어요. 해피돌스는. 그렇구나. 네. 그 국내에서도 이제 미팔군 무대에서 네. 일반 가요 무대 이제 내수시장으로 이렇게 쭉 네. 이렇게 그 방향이 틀어지는 그런 시기쯤이었다고 해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국내에서도 솔로로 활동을 시작한 거고요. 그렇죠. 네. 그 이야기는 좀 이따가 드리고요. 그 5인조예요. 5인조. 네. 네. 제가 아까 자켓을 가지고 와서 앨범 자켓 보여드렸는데 네. 그 5인조인데 정말 대단한 것은 김 시스터즈도 그랬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은 별 가족과 마찬가지로 네. 한 명당 2-3개의 악기를 합니다. 네. 참 좋네요. 네. 그리고 벤조, 그리고 트럼본, 색스폰, 베이스, 드럼, 뭐 타악기, 다양한 타악기 당연히 하셨고 노래도 아주 자유자재로 하셨고 그래서 이제 김명옥 나미님은 보컬이셨고요. 네. 근데 제가 오늘 준비한 곡은 주로 연주가 돋보이는 곡이에요. 네, 굉장히 네. 그 당시에 헝크 네. 음악인데요. 그 당시에 그루브를 굉장히 제대로 내는 그런 연주곡, 그리고 중간에 이제 나미 선배님의 보컬도 살짝 들으실 수 있는 곡이고요. 이게 걸그룹이라고 하지만 사실 걸 밴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성으로 이루어진 밴드. 네. 직접 연주를 다 하는. 네. 그렇죠. 참 로망인데요. 이렇게 하려면은 진짜 밤잠 안 자고 맞으면서 연습을 해야지만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니, 그 연주에 능숙한 여성 멤버들 영입하면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간단한 방법이 네.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밴드잖아요, 네. 다 같이. 그냥 근데 그런 거보다는 미미 시스터즈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후진을 양성할 때 그렇게 한번. 후진을 양성할 때? 네.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후진 양성의 그 욕심까지도.
오늘 살짝 비치시는데. 네, 아무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저희 앞가림도 안 되기 때문에. 미미의, 이제, 후신이면 이제 모모들, 이런 거. 그런 거 말고. 네. 좀 더 낭만적인 이름으로. 모모님은 낭만적이지 않대요, 모모님. 모모님은 낭만적이에요. 네, 낭만적이지 않대요.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모모라는 이름은. 소설에서도 좋아하고요. 근데, 모모 시스터즈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들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해피 돌스, 아마 여러분 지금 이미지 찾기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네, 그래서 잠시 후에 제가 잠깐 올려드릴까 합니다. 네, 일단 그럼 노래 들으면서 네. 좀 이제 얘기 계속 해보도록 하죠. 네. 곡목 소개해주세요. 네. 제가 해야 되는데, Pick Up the Pieces라고. 해피돌스입니다. 네, 해피돌스의 Pick Up the Pieces 맞나요? 네. 평화들이죠? 네. 네. 맞나요? 맞을 거예요. 자신이 없어, 영어에. 맞습니다. 미국 진출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는데요. 연주가 아주 그냥 좀 찰지네요. 그쵸. 저도 처음에 연주를 직접 하신 거를 몰랐을 때는 네. 굉장히 연주 잘하는 연주자들과 함께 작업을 하셨나 보다. 그냥, 아니면 해외, 캐나다에서 나온 앨범이거든요. 이 앨범이. 네. 캐나다나 유명한 유려한 연주자들과 함께 작업을 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무려 직접 연주를 하셨다고 해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미 시스터즈에게도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 같아요. 연주를 직접 해야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네. 앨범에서 연주를 하시잖아요. 한곡 했죠. 네. 근데 굉장히, 정말 제가 왜 맞으면서 혹은 밤잠 안 자면서라고 얘기하는지, 악기 해보셨으니까 아시죠? 덕원님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아니, 이 정도 연주하려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하려면? 네.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잘해야 되니까. 네. 맞아요. 근데 또. 할 수 있는 만큼에서 이제 또 자신의 음악 만드는 거가 있으니까. 그렇죠. 조금씩. 네, 너무 더 조금씩. 그렇게까지. 자학을 하지 말까요? 네. 네. 왜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선배님 또 힘을 주시니까. 선배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색하지, 선배니까. 그러면, 네. 이제 또, 남희 씨가 활동했던 걸그룹, 해피돌스. 네. 정보가 우리에게 많지 않지만, 네. 또 지금 이제 또 여러분께서, 한번 아셨으니까, 네. 노래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아까 알려드린 폰키 말고, 앨범으로 사서 들으실 수 있어요. 발매가 됐군요, 재발매가. 바로 따끈따끈한 3일 전에 발매가 됐습니다. 정말요? 네. 그래서 저는 나오자마자 아마 제가 구매자 탑10 안에 들 것 같아요. 혹시 레코드사를 쳐들어가서 사신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러려고 했는데요. 네. 제가 막 계속 괴롭혔어요. 이게 인디 레이블 중에 비트볼 뮤직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네. 이제 주로 이제 의미 있는 이런 재발매 작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계속 거기 계신 분 괴롭히면서 저 이번 주에 방송에서 틀 거니까 무조건 내놔라. 그랬더니 그러면은 정 혹시 안 나오면 네. 마스터링된 음원이라도 미리 보내드리겠다. 그래서 막 협박 해가지고 야, 방송을 해서 협박까지 복사하시는 네 했는데 큰 미미님이시네요. 네. 했는데 너무 다행히도 어제 가까운 샵에 갔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냉큼 바로 샀습니다. 좀 기분이 안 좋은데요? 왜요? 진작 얘기를 직접 안 해주고 발매될 때까지 얘기 안 하죠. 아니 이번 주에 나올 거라고 했는데 그게 네. 항상 또 유동적일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근데 정말 방금 제가 올려드렸듯이 지금 올려드린 사진들이 하나는 앨범 자켓이고 2장은 이제 당시에 프로모션용으로 쓰시던 네. 현지에서 쓰시던 사진들이에요. 너무 사진 멋지죠? 되게 좋은데요. 근데 사진이 되게 품질이 좋아서 뭔가 네. 직접 사진을 뽑아서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당시에 유칠왕이라는 제작자분께서 지금 살아계세요. 그분께 직접 네. 받은 사진인데. 이 시점에? 네, 이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분께서 원본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잉크젯 프린터로 손수 프린트를 하셔서 퀵으로 보내주셨다고. 와. 좀 아쉽죠. 그래서 더 좋은 화질을 못 보는 게 아쉽지만 이대로도 또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재미있는 뒷이야기네요. 네, 그리고 이 앨범이 약간 좀 가격이 나가요.
해외 음반 정도의 가격입니다. 근데 이 안에 더 예쁜, 더 멋진 사진들도 많이 있고 다양한 정보들이 또 부클릿에 많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역시 걸그룹, 걸밴드답게 이제 그 음반의 그쵸, 내지로 승부하는 좀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군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비트볼 뮤직에서 다시 복각을 하시면서 디자인도 새로 조금씩 하시고 요소가 들어갔군요. 네, 하지만 자켓은 똑같아요. 당시 앨범이랑.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캐나다에서 발매가 됐기 때문에 영어로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여기는 한글로 다 설명이 되어 있고 예, 재미있으실 거예요. 꼭 그 8곡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한 번쯤 다 들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역시 걸그룹답게 그 속지도 푸짐하다고 하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그 걸그룹 중에서도 속지가 가장 푸짐한 걸로 유명한 건 미미 씨 속지의 1집이죠. 네.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1집이 여러분. 부클릿이 정말 두껍습니다. CD 한 4장 정도의 두께가 있어요. 책이죠, 책. 그러니까 안에 거의.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리고 좀 독보적이지 않을까? 네, 죄송하게도 좀 비쌉니다, 저희도. 심지어 그 장수, 화보 이런 거에 양으로만 따지면 빅뱅도 물리치고요. 소녀시대보다도 더 두껍고 뭐가 많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오빠를 좋아한다는 사실이 그 앨범에 들어있어요. 그 오빠들 굉장히 많이 나오십니다. 김창완 오빠. 별 멋있는 오빠들은 별로 없어요. 크라잉넛 오빠. 왜 이러세요? 안 멋있다고? 그리고 한없이 아저씨에 가까운 오빠들. 네. 요즘에 또 무한도전에서 활약 중이신 김양평 씨 또 있어요. 한없이 아저씨 맞는 것 같네요. 한없이 냉면 육수에 가까운 어떤 그런 투명. 심지어 저희가 냉면을 먹으면서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김양평 씨와 함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취향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또 좋은 선물이 될 것 같네요. 덕을 위한 앨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얘기. 오늘 이상하게도 의도한 건 아닌데, 유주용 씨가 아까 전에 윤복희 선생님의 첫 번째 남편분이셨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재미있게도 윤복희 선생님을 주제로 한 영화가 68년 10월에 개봉이 됐는데, 미니 아가씨라는 제목이었어요. 미니 아가씨요? 네네. 그런데 이 윤복희 선생님이 당연히 주연 배우로 출연하셨는데, 아역 배우로 어린 시절을 김명옥 선배님이, 나미 선배님이 이 당시에 어린 시절을 연기를 하셨고, 그리고 이미자 선생님, 자전적 영화인 엘리제의 여왕에서도 이미자 선생님이 어린 시절을 연기하시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아역 연기를 할 정도면, 아직 어리지만 정말 가능성이 풍부한 탤런트가 있는, 그런 가수로서 인정받았다. 그리고 굉장히 가창력 있는 가수들. 네. 어린 시절 연기한 거니까. 구이님께서 아이유 노래를 들을 때마다 남희 씨 생각이 많이 났다 그래요. 음색도 비슷하고 뭔가 좀 말씀한 걸 들으니까 좀 비슷한데 연기도 하면서 나이 어리고. 그렇죠. 근데 남희 선배님이 그 당시에 굉장히 그리고 굉장히 맑았어요, 목소리가. 아이유 씨랑 비교하면 약간 허스키하겠다. 그리고 80년대는 약간 허스키했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맑은 목소리를 해피돌스에서는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미미의 언니들, 남희 씨가 활동했던 걸그룹인 해피돌스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 코너가 벌써 다가왔습니다. 주말은 내 건데죠? 이건 저도 이제 알겠어요. 이게 가장 기억하기 쉬운. 좀 컨셉이 명확하니까. 그렇죠. 이런 걸 명확하다고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주말은 내 건데는 확실하게 이번 주말에 추천할 만한 것들이라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어떤 것들 추천해 주실까요? 이번 주말. 네, 제가 주말은 내 건데 시작한 다음에는 훨씬 더 공연 정보 열심히 찾아봐요. 근데 또 굳이 공연 특별히 내가 가보고 싶지도 않은데 혹은 이거는 좀 많이 볼 수 있는 공연들인데 하고 소개하고 싶진 않고. 그래서 사실 특별한 거 소개하고 싶다. 이런 욕심. 그리고 다른 장르도 소개를 하고 싶더라고요. 욕심. 욕심인가요? 네. 욕심. 연주 욕심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욕심이 좀 욕심이 많습니다. 사실 욕심이 좀 필요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자금미미님이나 저나 또 워낙 다른 방면으로 관심이 또 많아서 관심왕. 네, 관심왕으로 좀 이상하다. 사실 덕이에요. 알겠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그래서 이제 오늘 소개하실 것도 뭔가 음악이나 이런 공연을 떠나서 좀 더 폭넓은 걸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사실 주말에 큰 공연들이 있어요. VOL에서 크라잉넛 쇼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페스티벌도 있고요. 페스티벌도 인디 뮤직 페스티벌도 있는데
그럼 쉽게 찾아보실 수 있고요. 제가 이번 주에 저는 실제로 제가 갈 곳이나 이제 갈 예정이 있는 곳을 항상 소개해드리는데 그쵸, 네. 이번 주에는 영화 한 편과 영화. 그리고 어떤 그 작은 이벤트 혹은 작을 수도 클 수도 있는 이벤트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 영화를 추천해 주셨는데. 제가 걱정돼서 이번 주 그 영화인디오 네. 겹칠까봐. 혹시 공 감독님이 소개하셨을까 하면서 들어봤어요. 네. 다행히 안 하셨더라고요. 다행인데요. 네. 그런데 나중에 하면 어떡하지? 우리가 그럼 제가 선수 쳤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같이 한번 뵈도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영화는 제목은 어떤 시선이라는 영화고요. 네. 24일에 개봉을 했습니다. 24일이면 어제군요. 네. 어제 개봉을 했고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획 제작을 하신 영화예요. 인권에 관한 그런 영화인가 봐요. 6개의 시선이라고 해서 네. 2003년에 처음으로 이제 조금 알려진 감독들이 다양한 주제로 옴니버스, 인권에 관한 주제로 옴니버스 영화를 이제 계속 하는 것들을 시선 시리즈를 쭉 해오셨는데 벌써 10년이 됐대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옴니버스로 그렇죠. 인권에 관한 영화들을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감독들이 어떤 단편으로 참여했나요? 네. 먼저 박정범 감독님. 박정범 감독. 네. 박정범 감독님.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찾아왔는데. 그래도 민용근 감독님이 또 함께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민용근 감독님은 아시나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그분도 미미 분들 아시더라고요. 다음에 미미의 친구들을 모시려고 했었는데. 제가 선수 쳤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셨었어요? 한번? 네. 안 되겠네요. 어제 아직 미미의 친구로 오시면 되니까. 지금 접촉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역시. 이게 비밀을 또. 네. 내가 먼저 선수 쳐야지. 저희 유일한 영화 감독 친구분이셔. 공 감독님을 제가. 전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어떻게 음악 해화동 음악 때문에 친하신 거구나. 네. 네. 갑자기 생각이 났네. 해화동이라는 영화를 만드신 민용근 감독님이 네. 있으시고 또 박정범 감독, 민용근 감독 또 한 분 더. 민용근 감독님께서 참여하셨고 그다음에 박정범 감독님은 무산일기라는 영화로 유명하시고 그리고 신아가 그리고 이상철 감독님이 같이 두 분 감독이 같이 동시에. 네, 이분들은 밍크코트라는 영화를 그럼 3편의 단편이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정범 감독님의 두한에게 그리고 신아가 이상철 감독님의 봉구는 배달 중 그리고 민용근 감독님의 얼음강 이렇게 3편의 옴니버스 영화가 어떤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언제 볼 수 있나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한 군데 추천해 주시죠. 포털 사이트에 어떤 시선이라고 치시면 바로 바로 홈페이지도 나오고요. 알겠습니다. 블로그 형태로 되어 있는데 들어가시면 바로 상영 시간까지 다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두한에게 같은 경우는 장애와 가난을 소재로 했고 그리고 봉구는 배달 중은 노인 문제를 코믹하게 다루셨다고 하고 그리고 가장 재미있는 것은 얼음강 민용근 감독님의 얼음강 같은 경우에는 병역 거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전면에 내세웠다고 하는데요. 네. 제가 가보려고 하는 것은 다음 주 수요일에 저녁에 홍대 상상마당 시네마에서 하는 병역 거부자들과 함께 보는 어떤 시선 상영회와 GV를 가보려고 해요. 민용근 감독님이 나오신다고 하시고요. 네. 병역 거부자분도 직접 나오신다고 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 7시 50분에 홍대 상상마당에서 GV와 함께하는 어떤 시선 상영회. 네, 신청 미리 하셔야 돼요. 전쟁 없는 세상이라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시고요.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는 뭔가요? 네. 이번에 두 번째 이벤트는 무용의 대중화를 위한 플래시몹, 줄여서 무대풀. 네, 이게 제목이군요. 네, 무대풀. 네. 이게 두 번째 행사예요. 첫 번째 행사를 8월 17일에 하셨었더라고요. 네. 서울역사 앞에서. 이번에 어디서 합니까? 이번에는 홍대역 걷고 싶은 거리. 걷고 싶은 거리? 네. 홍대역 8번 출구에 나와서 바로 들어가면 골목길로 들어가시면. 걷고 싶은 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고깃집이 워낙 많아서. 네. 걷고 싶지는 않고. 내일이에요. 바로 내일 오후 4시고요. 저도 신청을 했어요. 근데 지금 허리 때문에. 10월 26일 토요일 오후 4시고요. 오후 4시. 네. 무대풀. 네. 무용의 대중화를 위한 플래시몹이라는데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혹시 홍대 가실 분 있으면. 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일단 가보시죠. 저도 사실 영상도 보고 따라 해볼까 했는데 허리가 안 좋아서 그냥 가서 구경만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일단 가는 것만으로도 사실
또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좀 요즘에 또 기대를. 그 몸에 대해서, 네. 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내일 재미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말은 내 건데도 또 진행을 해봤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미미 시소재 내 건데도 마칠 시간에 네. 마칠 시간이 되었군요. 벌써 시간이 네. 이렇게 됐군요. 오늘 뭐 여러 가지로 뭐 아주 그냥 빵빵 터지다 보니까 네.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걸 몰랐나 봐요. 너무 즐거웠어요. 네. 이 번안곡도 너무 즐거웠고요. 네. 당신 지금 무슨 생각하십니까? 민용근 감독님, 모시고 싶은데. 그럼 또 모시지 뭐.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요. 네. 브로콜리 너마저의 춤이라는 곡을 네. 명곡이죠. 네, 골든 히트 모음집 중에서 네. 들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무용의 대중을 위한 플래시몹과 네. 연관이 있는 거군요. 그리고 춤을 또 제가 워낙 좋아하다 보니 앉아서도 2주 동안 상상하면서 춤춰야 되기 때문에 네. 춤이라는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마칠 시간이니까 이제 또 인사도 함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브로콜리 너마저의 춤 들으면서 오늘 방송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 25일 금요일 방송이었고요. 네. 지금 함께 하시는 분은 미미시스의 큰매미님이시고요. 제작의 박성재 PD, 그리고 진행의 윤덕원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 주에 봬요. 우리